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치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일일교사 치아 호호예요. 오늘은 튼튼이라는 친구가 선생님을 도와줄 거예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튼튼아. 안녕, 난 튼튼이야. 오늘 선생님과 함께 너희에게 치아의 역할, 충치, 칫솔, 구강관리용품, 치아의 나쁜 습관, 치아가 부러졌을 때의 대처 방법, 정기검진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준비됐지? 시작해볼까? 네, 여러분, 먼저 치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치아는 친구들이 웃을 때 아름다운 미소를 띠게 해주고 음식을 잘게 잘라주며 정확한 발음을 하게 도와줘요. 치아에는 앞니, 송곳니, 어금니가 있어요. 각 치아의 역할을 알아볼까요? 앞니는 납작하게 생겼고 큰 음식을 자르는 역할을 해줘요. 송곳니는 뾰족하게 생겼고 음식을 자르거나 찢는 역할을 해줘요. 어금니는 소화가 잘 되게 작은 덩어리로 잘게 부수거나 으깨는 역할을 해요. 이런 치아가 없으면 엄청 불편할 테니 잘 관리해야겠죠? 네, 만약 이 치아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치가 생기겠죠? 이번에는 충치가 생기는 이유, 과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먼저 충치가 생기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설탕이요. 맞아요. 충치는 설탕을 많이 먹고 양치를 하지 않고 미리미리 치과에 가지 않는다면 생기기 쉬워요. 그럼 충치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입안에는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처럼 입안에는 여러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 세균들은 치아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면서 쑥쑥 자라요. 얌얌!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있는 세균들이 보이나요? 음식물 찌꺼기를 먹은 세균들은 산이라는 나쁜 것을 배출하게 돼요. 배출된 산들이 치아에 붙어서 점점 충치가 생기기 쉬운 환경으로 변한답니다. 그 나쁜 산에 의해 치아가 패이고 손상돼요. 아파서 울고 있는 치아 모습을 보니 슬프지 않나요? 그 패인 치아 틈으로 더 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고 세균이 모이게 된답니다. 충치가 생겨서 신난 세균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이렇게 충치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면 여러분들의 입안은 충치로 가득하겠죠? 무섭지 않나요? 너무 무서워요. 무시무시한 충치를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튼튼아, 뭐가 있는지 말해줄래? 네,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불소도포, 음식 조절하기, 치아홈 메우기, 그리고 칫솔질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치아에 불소도포를 해본 친구가 있니? 튼튼아, 그게 뭔지 알려줄 수 있어? 치아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 불소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에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어 충치를 예방해주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그럼 불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불소도포는 불소가 함유된 양치액을 1분 정도 머금고 뱉는 양치법과 치아 모양의 틀에 고농도의 불소개를 넣고
이것을 5분 정도 물고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한다면 충치 예방에 효과가 더 좋아요.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주어야 해요. 다음, 치아 홈메우기는 어금니에 씹는 면에 있는 좁은 틈에는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충치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좁은 틈을 평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서 더 이상 세균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치아 홈메우기라고 해요. 이미 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치아에 나쁜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들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은 충치를 생기게 하고 젤리, 카라멜 같은 찐득한 음식은 치아에 달라붙어 충치를 생기게 해요. 톡 쏘는 탄산음료는 치아를 약하게 하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뒤에 양치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치만 먹지 않는 것이 치아의 건강에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얼음, 오징어와 같은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치아에 상처를 주어 충치를 생기게 한답니다. 이처럼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면 충치가 그만큼 더 쉽게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치아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흔히 알고 있는 멸치, 치즈, 우유 같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과, 오이, 콩, 토마토처럼 과일과 채소도 세균을 제거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다들 알고 있었나요?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기억하고 치아에 좋은 음식들을 주로 먹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자일리톨의 효과에 대해 알고 있나요? 자유롭게 아는 만큼 얘기해주세요. 자일리톨은 단맛이 나지만 충치를 예방해주는 음식이에요. 또한 입안의 세균을 막아주고 치아를 보호해준답니다. 자일리톨은 밥이나 간식을 먹고 난 후나 잠들기 전에 먹으면 좋아요. 하지만 자일리톨이 칫솔질을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칫솔질로 자일리톨을 먹어야 한답니다. 자일리톨이 칫솔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충치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칫솔질에 대해 알아볼까요? 올바른 칫솔질 방법은 회전법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회전법에 대해 알려줄게요. 먼저 칫솔을 치아와 평행하게 잇몸 깊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이 맞닿는 곳까지 손목을 돌려 칫솔을 회전시키며 칫솔을 치아 끝까지 쓸어내려줍니다. 이 방법으로 치아의 바깥면을 먼저 닦고 앞니의 안쪽 면은 칫솔을 세워 큰 원을 그리듯이 닦아줍니다. 다음 어금니에 씹는 면은 칫솔을 앞뒤로 살살 움직여서 닦아주고 마지막으로 혀의 안쪽부터 혀 끝으로 쓸어내려주면 올바른 칫솔질 끝! 정말 쉽죠? 영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앞니 바깥쪽 면은 칫솔모가 잇몸 쪽을 향하도록 하고 잇몸부터 치아와 잇몸의 경계까지 이동하다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터 약간의 힘을 주어 칫솔 손잡이를 돌리면서 쓸어 올려요. 앞니 안쪽 면은 칫솔을 세워서
위아래로 둥글리듯이 닦아줘요. 어금니 바깥쪽 면은 칫솔모가 잇몸 쪽을 향하도록 하고 잇몸부터 치아와 잇몸의 경계까지 이동하다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터 약간의 힘을 주어 칫솔 손잡이를 돌리면서 쓸어 올려요. 어금니 안쪽 면은 칫솔모가 잇몸 쪽을 향하도록 하고 잇몸부터 치아와 잇몸의 경계까지 이동하다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터 약간의 힘을 주어 칫솔 손잡이를 돌리면서 쓸어 올려요. 잘 시청했나요? 방금 배운 칫솔질을 제대로 하려면 칫솔이 필요하겠죠? 칫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칫솔을 선택할 때는 적당한 힘으로 한 손에 잡을 수 있고 자신에게 알맞은 크기의 칫솔을 선택해야 해요. 칫솔 머리가 둥글고 어금니 두세 개를 합친 길이의 칫솔 머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칫솔모가 너무 뻣뻣하면 입안에 상처가 생기고 너무 부드러우면 음식물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것이 가장 좋아요. 자신에게 맞는 칫솔을 찾았으면 제대로 잡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엄지손가락을 칫솔 머리 아래쪽에 대주고 남은 네 손가락으로 칫솔의 손잡이를 가볍게 잡아줘요. 오른쪽 치아를 닦을 때는 왼손으로, 왼쪽 치아를 닦을 때는 오른손으로 칫솔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혹시 이렇게 칫솔을 잡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부터는 올바른 방법으로 잡아보아요. 마지막으로 칫솔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칫솔 머리 부분이 위로 가도록 하고 다른 칫솔과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칫솔질 후에는 치약이 남지 않도록 물로 깨끗이 헹궈주고, 헹굴 때는 뜨거운 물을 쓰지 않고 센 힘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것이 원칙이지만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칫솔모가 휘어지면 바꿔주는 것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333 법칙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하루 3번, 밥 먹고 3분 이내 3분 동안 양치하는 법칙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333 법칙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꼭 하루에
3번이라기보다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한 후와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나 콜라 같은 음식은 아까 배웠듯이 30분에서 1시간 뒤에 양치하는 것이 좋고, 아이스크림, 사탕, 젤리, 초콜릿과 같은 음식들은 3분 이내에 양치하는 것이 좋아요. 칫솔질과 더불어 구강관리용품을 같이 사용하면 더욱 확실하게 충치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구강관리용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유명한 치실에 대해 알아보아요. 다들 치실은 알죠?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없애주어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을 줘요. 좁은 틈 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랍니다. 선생님, 저는 치실의 정확한 사용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치실 사용법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친구들, 치실 사용법 배우러 가볼까요? 치실을 40에서 50cm가량 길게 끊어줍니다. 양손 중지에 감되 한 손에는 살짝만 감고 다른 한 손에는 많이 감아주세요. 10cm 정도 남겨줍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치실을 잡고 치아 사이에 넣습니다. 이때 치실을 이렇게 그냥 넣게 되면 잇몸에 찍혀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톱질하듯이 쓱싹쓱싹 단순히 넣다 빼는 동작이 아닌 앞 치아의 옆면을 C자 모양으로 감싸주고 잇몸 안쪽에서 치아 씹는 면 위쪽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닦아줍니다. 뒷치아 옆면에도 동일하게 치실을 C자 모양으로 감싸주고 닦아줍니다. 들어간 치실을 뺄 때는 위로 빼면 됩니다. 다른 치아를 할 때는 중지에 감겨있던 손가락에 한 손은 풀고 한 손은 감아서 새로운 면으로 옆 치아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간단하죠? 그럼 치아에 전체적으로 치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볼까요? 잘 시청하셨나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치실 손잡이라는 도구가 있답니다. 그럼 치실 손잡이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적당한 길이로 치실을 자르고 치실 손잡이에 치실을 감아줘요. 그리고 치실을 톱질하듯 부드럽게 치아 사이를 통과시켜줘요. 이때 잇몸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밀어 위아래로 움직여
치아를 닦아주고 왼쪽으로도 당겨 다른 치아도 닦아주세요. 치실 말고도 구강관리용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먼저 양치액이 있어요. 흔히 가글이라고 부르죠. 양치를 하고 양치액으로 입안을 헹궈주면 칫솔질로 닦이지 않은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고 입냄새도 제거해줘요. 치간 칫솔은 치실처럼 치아 사이를 깨끗하게 해주는 용도예요. 혀세척기는 혀를 닦아주는 구강관리용품이에요. 혀에는 세균과 아주 작은 음식물 찌꺼기가 잘 달라붙어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혀를 잘 닦아줘야 입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전동 칫솔은 전기로 칫솔머리가 윙하면서 진동하는 칫솔이에요. 일반 칫솔이 닿지 않는 부위까지 닦아주고 통증이 적어 일반 칫솔보다 효과가 좋아요. 참고로 이 모든 구강관리용품들은 칫솔질을 하지 않고 사용하면 효과가 없답니다. 무조건 칫솔질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배운 구강관리용품들을 잘 활용해서 더 깨끗한 치아를 만들어 보아요. 혹시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빨거나 혀를 계속 내밀고 있다거나 입술을 빨고 깨물거나 이갈이를 한다거나 이를 악물고 있거나 입으로 숨 쉬거나 손톱을 깨무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습관들이 치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나요? 지금부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알아보아요. 먼저 손가락을 빨면 치아의 배열이 안 좋아져서 입이 튀어나오게 되어 보기 좋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 세균이 많은 것은 다들 알죠? 손가락을 계속 빨면 손에 세균이 다 입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혀를 내미는 습관을 가지면 혀 짧은 소리가 나서 발음에 영향을 주고 혀가 입을 자꾸 눌러서 입의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아랫입술을 빨고 깨무는 습관은 입술이 트고 윗니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아랫치아들은 들쑥날쑥하게 자리 잡아서 보기에 안 좋아진답니다. 이갈이나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음식을 씹는 힘보다 큰 힘으로 이를 갈거나 악무는데 이 행동은 치아와 잇몸, 턱관절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사각턱을 만들어요.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쉬게 되면 주걱턱이 되고 얼굴뼈 성장에 영향을 줘요. 차이가 느껴지죠? 마지막으로 손톱을 깨물면 손가락을 빠는 것과 같이 세균이 입 안으로 들어와 병이 생길 수 있고 치아와 턱에 부담이 가서 턱관절에 영향을 줘요. 또한 치아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답니다. 혹시 튼튼이는 배운 것들 중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나요? 네, 저는 손톱을 깨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배운 것을 보니 당장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친구들도 혹시 갖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해봐요. 친구들, 학교가 끝나면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많이 뛰어놀죠? 뛰다가 넘어지면 무릎도 깨지고 손바닥도 다치지만 가끔 치아도 부러질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는 치아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치아가 부러지면 치아 조각이 생기겠죠? 부러진 치아 조각은 버리지 말고 우유에 담거나 입안에 물고 가야 해요. 이때 수돗물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서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절대 수돗물에 보관해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부러진 치아를 보관했으면 최대한 빠르게 병원이나 치과에 가야 해요. 30분 안에 가면 제일 좋고
최대 1시간 안에는 가야 치아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러진 치아에 먼지나 흙이 묻을 수도 있겠죠? 먼지를 털다가 치아가 상처를 받으면 치료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절대 손으로 털거나 만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치과 정기검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튼튼이는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치과는 충치가 생기거나 치아가 아플 때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보통 튼튼이처럼 충치가 생겼거나 치아가 아플 때 치과를 가죠. 하지만 정기검진은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아요. 치아가 아프기 전에 치과에서 검사를 받으면 아까 배웠던 치아 혼매우기처럼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충치가 심해지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충치로 인해 치아를 뽑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튼튼아, 앞으로 치과에 정기검진 받으러 갈 거지? 네. 정기검진을 받아서 아프기 전에 치료할래요. 좋아.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정기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서 충치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자, 튼튼아, 오늘 수업 어땠어?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어 재밌었고 정말 유익했어요. 오늘 배운 것들을 되돌아보며 퀴즈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안녕 얘들아. 나는 튼튼이라고 해. 나랑 같이 퀴즈를 풀어볼까? 준비됐지? 그럼 선생님을 불러볼까?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부르는 거다. 하나, 둘, 셋. 선생님! 여러분들 반가워요. 퀴즈를 보고 맞으면 손머리 위로 동그라미, 틀리면 X, 다들 해줄 수 있죠?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1번, 치아는 말을 할 때 발음에 영향을 줘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동그라미예요. 우리 친구 튼튼이가 할 얘기가 있다는데요? 얘들아, 치아는 발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씹게 해주거나 얼굴을 아름답게 해주기도 해. 2번, 충치의 원인은 음식 찌꺼기, 세균, 산이에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충치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양치질과 함께 평소 구강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구나. 저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랑 같이 할 거지? 다음 3번. 양치는 무조건 식사 후에만 하면 돼요. 다 함께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예요. 튼튼아, 왜 X인지 설명해줄 수 있니? 네, 양치는 식사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는 동안 입안에 생긴 세균들을 아침에 양치를 해 없애줘야 하고 자기 전에도 양치를 해주어야 해요. 맞죠? 그래, 되도록이면 간식을 먹은 후에도 하는 것이 좋겠지. 4번, 치과는 치아가 아플 때만 가면 돼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예요. 왜요? 저는 치아가 아플 때만 가는데. 그럼 언제 치과를 가야 하나요? 친구들, 튼튼이처럼 아파서 갈 수도 있지만 치과는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충치를 빨리 발견해 최대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하답니다. 저도 엄마랑 오늘 정기검진 받으러 가야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정기검진 받으러 가자고 말하는 거다. 약속. 5번. 양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칫솔 머리가 큰 칫솔을 선택해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예요. 칫솔 머리 크기는 치아 두세 개를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칫솔을 선택해야 해요. 왜요?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칫솔 크기가 크면 구석구석 양치질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자기 치아에 맞는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6번.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동그라미예요. 치과에 가서 치아에 불소 도포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도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다면 더욱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저는 아무 치약이나 사용했는데 이제부터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해야겠어요. 7번. 치실은 치아에 음식물이 꼈을 때만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이에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예요. 치실은 음식물이 꼈을 때 빼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습관적으로 모든 치아에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양치로도 없애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들을 치실을 사용해 완벽히 없앨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저도 치실 사용을 습관화해야겠어요. 8번. 치아가 부러졌을 때는 부러진 치아를 식염수나 우유에 담아서 치과에 가야 해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동그라미예요. 치아가 부러졌는데 식용수나 우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부러진 치아를 혀 밑에 넣어서 가도 된답니다. 하지만 치아를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9번. 자일리톨을 먹으면 양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예요. 왜요? 아까 자일리톨이 치아에 좋다고 배웠는데 꼭 양치를 해야 하나요? 그럼요. 다일리톨은 세균을 막아주고 치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지 칫솔질을 대신할 수는 없답니다. 칫솔질을 한 후 잠들기 전에 자일리톨을 먹으면 충치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겠죠? 네,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저만 아쉬운가요? 저도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아쉬울 거예요. 마지막인 만큼 조금만 더 힘내서 함께 대답해봐요. 네, 다음 사진들 중에서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1번. 초콜릿은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5, 4, 3, 2, 1. 오른쪽이요. 정답이에요. 2번. 곰젤리는 어느 쪽일까요? 5, 4, 3, 2, 1. 오른쪽이요. 정답이에요. 3번. 과일과 채소는 어느 쪽일까요? 5, 4, 3, 2, 1. 왼쪽이요. 정답이에요. 4번. 탄산음료는 어느 쪽일까요? 5, 4, 3, 2, 1. 오른쪽이요. 정답이에요. 5번. 멸치와 우유는 어느 쪽일까요? 5, 4, 3, 2, 1. 왼쪽이요. 정답이에요. 6번. 오징어는 어느 쪽일까요? 5, 4, 3, 2, 1.
오른쪽이요. 정답이에요. 마지막. 다일리톨은 어느 쪽일까요? 5, 4, 3, 2, 1. 왼쪽이요. 정답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음식들은 치아를 약하게 하거나 상처를 내서 충치를 생기게 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왼쪽의 음식들은 세균을 제거하고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이랍니다. 오른쪽 음식들보다는 왼쪽 음식들을 먹는 것이 치아의 건강을 위해 더 좋겠죠? 네. 선생님 말씀대로 치아에 좋지 않은 군것질들을 줄여야겠어요. 좋아요. 드디어 끝났네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너무 열심히 해줘서 선생님은 너무 기뻐요. 오늘 배운 것들 잘 지켜줄 거죠? 그럼 안녕. 친구들, 약속 잘 지켜줘요. 튼튼이는 이만 가볼게. 안녕.